우리는 왜 서로 다투는 걸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영상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십입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1978년에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캐더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는 모녀입니다. 이 성격 유형 이론은 스위스의 정신분석자 칼 융의 이론에 기초합니다. 이들이 만든 MBTI 덕분에 다양한 성격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양식과 태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TI는 다음의 8가지 분류를 경우의 수로 조합합니다.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입니다. 이 중 4개의 선호 지표를 간추려서 사람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양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글씨를 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한 손이 다른 손보다 더 편안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호도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저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난 저 사람이랑 안 맞아. 라고 하는 자아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서로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의 생활 역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TI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인가 알아볼까요? 여러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신이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메모지가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말을 한 다음에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말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쉽게 친해진다. 그리고 대체로 대화를 주도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편이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혼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파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이야기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다. 나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난 후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전화 소리가 반갑다.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탄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눈 대신 입으로 물건을 찾는다. 나는 사람들이 수다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싫다. 1번 E형은 외향성, 2번 I형은 내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 E형이나 2번 I형 어느 한쪽에만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한쪽에만 동그라미를 쳤다면 내향성이나 외향성 중 어느 한쪽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향과 내향 모두 몇 개씩은 동그라미를 쳤을 것입니다. 성격 유형이란 짜장면을 좋아하나 아니면 짬뽕을 좋아하나 와 같은 선호도의 차이입니다.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내향성과 외향성 중에서 더 선호하는 성향이 지표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다음 성격 유형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좋아한다.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좋아한다. 나는 대개 지금의 나보다 장래의 내 모습에 더 기대된다. 나는 아이디어나 이론보다 사실과 숫자를 다루는 일이 좋다. 나는 지나친 세부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환상이란 말이 싫다. 나는 월급을 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보다 월급을 받아서 무엇을 쓸지 상상한다. 어떤 사람이 분명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불안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한다. 나는 말장난을 좋아하고 잘한다. 나는 숲을 보는 것보다 나무 하나하나를 잘 본다. 나는 일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앞뒤 관계를 따져본다. 3번 S형은 감각형, 4번 N형은 직관형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성향 모두에 몇 개씩의 동그라미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과 직관 중 어느 것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보다 공평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말하지만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객관적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한다. 나는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보다 옳으냐 그르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분명한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흥분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일 수 있다. 나는 가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듣는다. 내 마음은 온화하기보다 단호하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바로 그 말을 취소한다. 나는 무엇이든 요점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5번은 T형으로 사고형, 6번은 F형으로 감정형입니다. 흥미있는 일이지만 사고형과 감정형이 유일하게 성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성의 약 3분의 2가 사고형이고 여성의 3분의 2가 감정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향이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며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성격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항상 먼저 나가서 사람을 기다린다. 나는 마감 시간이 다 돼서야 늦지 않게 완성한다.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나는 창의성과 자발성, 편리성이 좋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제때 하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 나는 갑작스러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변화구를 던지면 불안하다. 나는 모르는 곳을 탐험하기를 좋아한다. 정해진 여행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좋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분명히 그릴 수 있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대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켜본다. 나는 일을 한 번에 해치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모든 일을 오락으로 생각하며 일한다. 즐겁지 않으면 일이 힘들어진다. 나는 질서를 존중한다. 나는 적응력과 융통성을 기르려고 노력한다. 7번 J형은 판단형, 8번 P형은 인식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성하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가장 많은 숫자의 알파벳이 나의 성격 유형이 됩니다. 1번과 2번 중 하나, 3번과 4번 중 하나, 5번과 6번 중 하나, 7번과 8번 중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을 선택해서 4개의 조합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1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MBTI 검사는 지능 검사도 아니고 상대방을 규격화하는 검사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이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성격적인 선호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조사한 MBTI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통해 어떻게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도들 여러 명에게 골고루 분布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목사 혼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인도, 말씀 준비와 선포, 장년과 청소년 양육, 신방과 장례 인도, 외부 강의, 교회 행정, 갈등 해소와 교회의 화합, 새신자 방문과 전도, 교인의 개인 문제 상담, 외부 행사 시 교회 대표, 계속적인 전문적 영적 자기 개발, 사회 복지, 청소년 사역, 세례식, 결혼식 주례, 기금 조성, 교단 활동, 교회 목표 수립과 실행, 교회 지도자 임명과 훈련, 교회 행사의 교인 참여 유도 등 이것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갖는 기대감이지만 위에 나열한 목회자의 역할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실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는 존 아커만의 서로의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나는 MBTI를 이용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어떤 교인을 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이 그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 그러다가 MBTI 검사를 통해 그녀의 유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격 유형과 기도라는 세미나에서 그녀와 같은 유형의 수녀를 만났다. 나는 어떤 기도가 그 수녀에게 감동을 주는지 물었다. 비록 종교적, 사회적 차이가 컸지만 그 수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그 성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내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MBTI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내 친구가 최고일 수 있고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분야의 최고에게 그 업무를 맡기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MBTI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와 함께 나와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사람들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르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고 삶을 영유하는 방법이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돕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기도 방법은 자신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넘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경건 훈련 방법과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서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을 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MBTI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더욱 풍성한 삶을 경험하실 것입니다.